종합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볼로냐 vs 파르마. 이 경기는 단순한 네임밸류보다 빌드업 간격 관리와 하프스페이스 장악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볼로냐는 4, 2, 3, 1 구조에서 더블 볼란치가 중원을 정리해주고 오드가르드와 오르솔리니가 세컨드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으며 전개 템포를 조절한다. 임모빌레는 항상 수비 라인 뒷공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며 한 번 타이밍이 맞으면 박스 안에서 슈팅각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타입이라 전방 마무리에 무게감을 더해준다. 파르마는 빌드업 전개 과정에서 삼성 간격이 너무 벌어지는 바람에 쓰리백과 중원, 그리고 전방 라인 사이가 분리되는 장면이 많다. 그래서 패스 루트가 자주 막히고 중원에서 볼이 끊기는 장면이 잦으며 세컨볼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먼저 반응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점에서 볼로냐의 에이스 오르솔리니가 이 틈을 파고들며 세컨드 라인 사이로 전진 패스를 넣는다면 볼로냐는 하프 스페이스를 완전히 장악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볼로냐는 중앙에서 볼을 탈취한 뒤 오드가르드를 거쳐 곧바로 오르솔리니 쪽으로 볼을 투입하고 임모빌레와 이선 자원들이 동시에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파르마는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도 빌드업을 시도하려 하기 때문에 볼로냐의 압박 타이밍과 전환 속도에 따라 실수가 곧바로 실점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오르솔리니와 오드가르드에게 반복적으로 슈팅각과 키패스각을 허용하는 그림이 나올 위험이 크다. 볼로냐는 홈이라는 이점 속에서 라인을 한두 걸음 더 올릴 수 있고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를 높여 파르마의 느슨한 간격을 정면에서 공략하려 할 것이다. 파르마 입장에서는 펠레그리노를 활용해 롱볼과 2차 전개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이선과 윙백이 따라붙는 속도가 늦으면 단발적인 장면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인 재현성과 간격 관리 능력, 하프스페이스 장악력을 종합해보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볼로냐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지는 그림을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볼로냐가 전반부터 점유와 템포를 주도하고 후반에는 미드를 바탕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관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파르마의 벌어진 간격과 끊기는 빌드업이 볼로냐의 압박과 전진 패스에 의해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결정될 만한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맨체스터 유 vs 웨스트햄.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 보면 누가 더 공격적으로 나설까가 아니라 누가 먼저 리스크를 감수하며 라인을 올릴 것인가를 둘러싼 신경전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양팀 감독 모두 수비 지향적인 전술 컨셉을 즐겨 사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수비 라인을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많이 내린 상태에서 두 줄 수비를 촘촘하게 세우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초반부터 압박전을 펼치기보다는 서로 블록을 구축한 뒤 상대 빌드업 패턴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압박 타이밍을 재는 흐름이 예상된다. 맨유는 쿠냐를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는 지점을 만들겠지만 라인 전체를 끌어올리기에는 실점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브루노와 마운트도 지나치게 전진하기보다는 세컨드 볼과 전원 상황을 관리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이다. 웨스트햄 역시 윌슨에게 높게 볼을 투입해 세컨드 찬스를 노리겠지만 보웬과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동시에 깊게 올라가는 장면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팀 모두 선수비 후역습 형태의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만큼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서로 조심스럽게 한 수씩 두는 바둑판처럼 루즈한 흐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양쪽 모두 먼저 라인을 올려 공간을 내주는 쪽이 손해를 보는 그림을 경기하다 보니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 역시 의도적으로 느려질 수 있다. 그래서 날카로운 찬스보다는 중원에서 볼을 돌리다가 측면으로 넓게 뿌려 크로스를 올리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양팀 모두에게서 반복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찾아오더라도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교체 카드를 통해 수비 블록을 보강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에서는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스코어 라인 속에서 그냥 흘러가 버릴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만큼 양팀 감독들의 전술적인 스타일이 안정지향적인 것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먼저 승부수를 과감하게 던지지 못하는 답답한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 세트피스 한두 번이나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슈팅 찬스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 퀄리티나 슈팅 숫자를 놓고 보면 분명 언더 성향이 짙게 깔린 매치업이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서로 실수를 줄이는데 더 집중하면서 득점보다는 실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이 유력하다. 그래서 스코어보드 역시 0, 0 혹은 1, 1 수준에서 좁은 범위로 움직이며 무승부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 확률이 높은 경기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라치오 vs AC 밀란.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전방 압박 이후 라인 간격을 어느 쪽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승부의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라치오는 카스텔리아노스를 앞세워 전방에서 빠르게 달려들고 자카니와 피사요 델레 바시루까지 동시 압박에 가담하면서 초반 에너지를 끌어올릴 것이다. 하지만 전방 압박의 속도에 비해 수비 라인이 제때 따라 나오지 못하면 라치오의 세컨드 라인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중원 중앙과 수비 앞 공간이 위험하게 비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AC 밀란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릴 팀이다. 풀리식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잡고 전방과 측면을 동시에 바라보며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는 순간 라치오의 느슨해진 중원 간격은 그대로 노출된다. 그 과정에서 히메네스는 센터백과 볼란치 사이 포켓 공간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재침투하며 수비를 끌어당기고 모드리치는 뒤에서 두 번째 패스와 세컨드 볼 회수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환 상황에서 한 번만 압박을 벗겨내면 AC밀란은 수적 우위를 만들지 않아도 단순히 공간의 질 차이만으로도 좋은 슈팅 각도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라치오는 전방 압박이 통했을 때는 짧은 거리에서 곧바로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구조지만 압박 실패 후 리트리트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에는 수비 블록이 정돈되기 전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특히 풀리식이 측면으로 빠졌다가 다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을 반복하면 라치오 측면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 사이 간격은 더 흔들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속 패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모드리치는 이런 흐름 속에서 굳이 화려한 패스를 선택하지 않고 한 번 더 내려앉는 패스와 방향 전환으로 라치오 선수들의 압박 타이밍을 빼앗아 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라치오의 전방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라인 간격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밀란은 수비 숫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기회를 고르며 풀리식과 히메네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반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라치오의 빠른 압박과 AC밀란의 침착한 전환, 그리고 풀리식이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에서 얼마나 자주 전진 드리블을 성공시키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달라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치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